여러분, 이거 진짜 충격적인 얘기예요.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 빼앗으려 한대요. 아니, 동맹국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섬뜩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라고 난리죠. 챗GPT 나오고 나서 완전 광풍이에요. 근데 AI의 심장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없으면 AI도 없어요. 컴퓨터도 핸드폰도 다 멈춰요.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을 쥔 한국이 표적이 됐어요. 미국이 동맹이라 부르면서 사실은 우리 기술 노리고 있어요. 이유는 네 가지래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2022년 미국이 칩스법 만들었어요. 반도체 지원한다면서 수백억 달러 풀었죠. 겉으로는 개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도와준다는 건데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 다릅니다. 조건이 개빡세거든요. 보조금 받으려면 생산 정보 내놔야 해요. 기술 데이터도 공유해야 하고요. 심지어 미국 정부가 경영에 관여할 수도 있대요. 이게 지원이에요? 통제예요? 완전 기술 종속 아니에요? 삼성이랑 SK가 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텍사스, 애리조나예요. 투자 규모가 수십조 원이래요. 근데 이게 자발적인 걸까요? 아니면 강요당한 걸까요? 미국은 교묘하게 압박해요. 여기 와서 공장 지으면 보조금 준다고요. 안 오면 불이익 줄 수도 있다고요. 이게 협박 아니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몇 번이나 미국 갔어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상원 의원들 만나고요. 근데 표정 보면 개불편해 보이거든요. 웃고는 있는데 눈은 안 웃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난감한 거예요. 미국 요구 안 들으면 제재 들어올 수도 있고요. 들어주면 기술 다 빼앗길 수도 있고요. 완전 진퇴양난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미국이 중국 견제한다면서 한국한테 압박하잖아요. 중국한테 첨단 반도체 팔지 말라고요. 근데 중국은 한국 최대 수출국이에요.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거든요. 중국한테 못 팔면 한국 기업 손해 엄청나요. 근데 미국은 그거 보상 안 해줘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완전 갑질 아니에요? 더 어이없는 건요.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랑 몰래 거래해요. 애플도 중국에서 아이폰 만들잖아요. 테슬라도 상하이에 공장 있고요. 근데 한국한테만 중국 거래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완전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 개빡쳐 있어요. 겉으로는 예스하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갑이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2024년 들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 스카우트한대요. 연봉 2배 준다면서 데려가요. 이게 뭐예요? 완전 인재 빼가기 아니에요? 삼성, SK 핵심 인력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요. 10년, 20년 경력 쌓은 사람들이요. 이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노하우예요. 그걸 미국이 통째로 가져가는 거죠. 더 황당한 건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한테 압박해요. 엔지니어 이직 막지 말라고요. 자유시장 경제래요. 아니 그럼 미국도 자기네 기술자들 중국 가는 거 막지 말아야죠. 근데 미국은 자기네 기술자는 철저히 막아요. 중국 가려고 하면 안보 위협이래요. 이게 이중잣대 아니에요? 완전 미쳤죠.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미국 따라갈 거냐, 독자 노선 갈 거냐. 근데 솔직히 선택지가 있나요? 미국 안 따라가면 제재 들어와요. 따라가면 기술 다 빼앗겨요. 완전 지옥 아니면 지옥인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이 왜 이러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이유 나갑니다. 마지막 1%의 비밀이에요. 반도체 만드는 거 아세요? 진짜 개어려워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 만드는 거예요. 나노 단위로요. 1나노미터가 뭔지 아세요? 10억분의 1미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이거.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야 해요. 조금만 삐끗하면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수율이 중요한 거예요. 수율이 뭐냐고요? 100개 만들면 몇 개가 제대로 나오냐는 거예요. 삼성이랑 SK는 수율이 90% 넘어요. 100개 만들면 90개 이상 성공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60%도 힘들어요. 인텔이 개고생하고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노하우가 없으니까요. 반도체는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필요해요. 수천 번, 수만 번 만들어봐야 알아요. 어느 온도에서 어느 압력으로 얼마나 해야 하는지요. 이게 다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논문에 안 나와요. 책에도 안 나와요. 그냥 몸으로 익힌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20년, 30년 이 일만 했어요. 밤새워서 공정 지켜보고 데이터 분석하고요. 이게 노하우예요. 미국이 장비 다 가져가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 스카우트 하는 거요. 연봉 2배, 3배 줘도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수십조 원짜리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 나갑니다. 메모리 패권이에요. AI 시대가 오면서 메모리가 개중요해졌어요. CPU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가 받쳐줘야 해요. 특히 HBM이요. HBM이 뭐냐고요?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AI 서버에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AI 못 돌려요. 챗GPT도 못 써요. 그런데 이 HBM을 누가 만드냐? 삼성이랑 SK예요. 세계 시장 점유율 70% 넘어요.
거의 독점이죠. 엔비디아가 AI 칩 만들잖아요. 그거 유명하죠. 근데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SK 제품이에요. SK 없으면 엔비디아도 못 만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AI 잘해도 메모리는 한국한테 의존해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한국이 삐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중국 편들면 어떻게 하냐는 거요. 그래서 미국이 기술 달라는 거예요. 메모리 만드는 법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한국이 왜 알려줘요? 이게 우리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삼성, SK 먹여 살리는 게 반도체예요. 이거 빼앗기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강요해요. 동맹이니까 공유하자고요. 공유는 무슨 뺏으려는 거죠. 세 번째 이유 나갑니다. 공급망 통제예요. 미국이 요즘 공급망 얘기 개 많이 해요. 리슈어링이다, 프렌드슈어링이다. 듣기엔 멋지죠? 근데 결국 줄 세우기예요.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한국더러 미국 편 들으라는 거죠. CHIPS법이 그거예요.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 말 들으라는 거요. 근데 조건이 개빡세요. 생산 정보 다 내놔야 해요. 얼마나 만들고 누구한테 팔고 다 보고해야 해요. 이게 뭐예요? 완전 감시 아니에요? 심지어 미국이 경영에 간섭할 수도 있대요. 이거 더 이상 우리 회사가 아니잖아요. 미국 회사죠. 그래서 삼성이랑 SK가 고민 많아요. 보조금은 받고 싶은데 조건은 너무 빡세고요. 근데 안 받으면 경쟁사가 받아요. 그럼 우리만 손해예요. 완전 딜레마죠. 미국이 교묘하게 판짠 거예요. 어차피 너네는 와야 한다고요. 안 오면 불이익이다 이거예요. 네 번째 이유 나갑니다. 중국 견제의 방패막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미국의 진짜 목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중국 반도체 굴기 막으려는 거죠. 근데 미국 혼자서는 못 막아요. 한국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이 중국한테 기술 주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압박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첨단 반도체 팔지 말라고요. 근데 중국은 한국 최대 고객이에요.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거든요. 못 팔면 한국 손해 수십조 원이에요. 근데 미국은 보상 안 해줘요. 니네 희생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동맹이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완전 일방적이죠. 한국은 지금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예요. 양쪽 다 압박해요. 미국은 중국 팔지 말라고 하고요. 중국은 왜 안 파냐고 협박해요. 완전 지옥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개고생하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줄타기 하는 거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진짜 반전 터뜨릴게요. 자, 여기서 반전 나갑니다. 미국이 진짜 노리는 게 뭘까요? 반도체 기술이요? 땡입니다. 미국이 탐내는 건 한국의 두뇌 시스템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반도체가 왜 강한지 아세요? 장비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서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협업 시스템이 완벽해요. 서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하는 속도가 개빨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공정에서 문제 생겼어요. 수율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긴급회의 들어가요. 공정팀, 설비팀, 품질팀 다 모여요. 밤새워서 원인 찾아요. 데이터 분석하고 실험하고 또 실험해요. 24시간 안에 해결해요. 미국에서는요, 회의 일정 잡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담당자 찾는데 또 일주일이요. 보고서 올리고 승인받고 하다 보면 한 달 가요. 그 사이에 손해가 수백억이에요. 이게 시스템의 차이예요. 한국은 위기 대응이 개빨라요. 왜 그럴까요? 문화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잖아요. 이게 반도체에서는 장점이에요.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하는 거요. 미국은 절차가 복잡해요. 매뉴얼대로 해야 하고요. 담당 부서 아니면 손도 안 대요. 이러니까 느린 거예요. 한국은 다릅니다. 내일 없어요. 문제 생기면 다 같이 달려들어요. 이게 한국식 협업이에요. 미국이 이걸 탐내는 거예요. 장비 가져가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한국처럼 안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를 원하는 거예요. 기술만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요. 근데 이게 복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건 수십 년간 만들어진 문화거든요. 삼성이 반도체 시작한 게 1983년이에요. 40년 넘었어요.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문화예요. 이걸 어떻게 복사해요?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장인 정신이에요. 한국 사람들 완벽주의 있잖아요. 대충 못해요. 반도체도 그래요. 99%로는 만족 못해요. 99.9%를 원해요. 0.1% 차이가 수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밤새워서 공정 들여다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멈추고 체크해요. 이게 한국식 장인 정신이에요. 미국은 이게 없어요. 적당히 하고 퇴근해요. 야근?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라요. 회사가 집이에요. 공장에서 자고 일어나요. 주말에도 나와요. 미쳤죠? 근데 이게 한국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이런 희생과 헌신이요. 미국이 아무리 돈 줘도 이건 못 사요. 사람의 마음은 못 사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가도 똑같이 일할까요? 아니에요. 환경이 다르니까요. 한국에서는 팀워크로 일해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예요. 한국에서는 밤새워도 같이 해요.
미국에서는 정시 퇴근이에요. 이게 문화 차이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 기술 가져가도 못 따라와요. 시스템을 못 복제하니까요. 이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협업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요. 미국이 진짜 탐내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훔칠 수 없어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란 거니까요. 수십 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문화니까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럼 이제 마무리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기분이 어떠세요? 뿌듯하면서도 불안하죠? 저도 취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기술이 대단하다는 건 알았는데요. 위협받고 있다는 게 불안했어요.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기술 탐내고 있어요. 교묘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항하면 제재 들어와요. 따라가면 기술 빼앗겨요. 완전 딜레마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제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정신이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과 협업 정신이요. 이건 아무리 돈 줘도 못 사요. 미국이 장비 다 가져가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한국처럼 일하는 문화가 없으면요. 반도체는 한국의 산업이 아니에요. 한 세대의 헌신과 기억의 집합체예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샘 작업했어요. 가족 못 보고 일했어요. 그렇게 만든 게 지금의 한국 반도체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넘겨줘요? 우리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해요. 미국이 압박해도 핵심은 안 줘야 해요. 물론 협력은 해야죠. 동맹이니까요. 근데 기술 종속은 안 돼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해요.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해야 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정부도 알고 있어요. 반도체 특별법 만들고 있대요. 핵심 기술 유출 막으려고요. 엔지니어들 해외 이직도 관리하고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기업들도 대응하고 있어요. 삼성은 파운드리 강화하고요. SK는 AI 메모리 개발하고 있어요. 차세대 기술 선점하려는 거죠. 미국이 지금 기술 빼앗으려 해도요. 우리는 이미 다음 기술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계속 앞서 나가는 거죠. 멈추면 죽어요. 기술 전쟁은 끝이 없어요. 지금 1등이라고 방심하면 바로 추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해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투자해야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세요. 반도체가 남의 일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삼성, SK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반도체 망하면 한국 경제 흔들려요. 일자리 없어지고 수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관심 가져야 해요.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요. 기업들 응원해주고요. 기술은 팔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은 못 팔아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과 열정이요. 밤새워 일하는 그 마음이요. 완벽을 추구하는 그 장인 정신이요. 이건 절대 못 훔쳐가요. 이게 우리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흔들어도요. 우리는 기술 자존심으로 버텨요. 수십 년 쌓아온 자부심으로요. 이제 세상이 묻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강한가요? 지킬 줄 아는 자가 강한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지킬 줄 아는 자가 진짜 강한 거예요. 한국은 지킬 거예요. 우리의 기술과 자존심을요.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도요. 줄 건 주고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독립국가예요. 기술 주권을 지키는 나라요.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우리 반도체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우리도 대단해요. 기술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